자, 시작을 해보자. 9월달 해설 강의를 할 건데 일단은 모의고사 보느라 수고를 하셨고, 오늘은 어휘하고 빈칸 4개 다 볼 거고, 순서 2개, 문장 삽입 2개 이렇게 할 거거든. 일단 전체적으로 어땠어? 네가 문제를 풀면서. 되게 어려웠지, 그치? 6월달보다 어려웠다라는 평가가 대부분이었거든. 그래서 어찌되었건 문제를 풀면서 어려웠다라고 느끼는 건 당연했던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나랑 수업을 하면서 내가 이걸 설명을 할 때는 그냥 선생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선생이 학생보다 많이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잖아. 내가 공부를 더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이렇게 풀면 돼 라고 되게 쉽게 설명하는 방향으로 하진 않을 거고, 시험장에서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학생의 시선에서 봤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아니면 이렇게 의식의 흐름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어떤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게 되는지, 그런 위주로 설명을 해볼게. 그게 아무래도 듣는 사람한테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하거든. 자, 먼저 29번을 볼 건데, 29번이 이게 오답률이 진짜 높았다. 신기하지? 3위였대. 3위. 오답률 3위. 정답률이 41%였어. 41%란 얘기는 이제 59%가 틀렸다는 얘기거든. 정답률이 이 정도 된다는 얘기는, 이게 보통 평균 내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 한 80점대 학생들이 맞출까 말까 이런 느낌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이번 모의고사에서 이 문제도 되게 어려운 형태에 속했다라고 보는 평가가 되게 많았고, 실제로 나도 풀면서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고 느꼈어. 일단 해보자. 풀면서 어떻게 풀어지는지. 보면 Why does the pure acting of the movies not seem unnatural to the audience? 왜 영화에 있어서 순수한 연기가 부자연스러워 보이지 않을까? 관객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봐봐. 첫 번째 문장에서 평가원이 일부러 말을 어렵게 하려는 시도가 보이거든. 무슨 얘기냐면은, 보면 unnatural이라는 말은 부자연스러운이라는 뜻이잖아. 근데 여기에 not을 붙였어? 그럼 이중부정이라서 부자연스럽지 않다. 이게 무슨 말이야? 자연스럽지. 자연스럽다. 이런 말이겠지. 부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다. 이렇게 해석을 할 건데, 영화에 있어서 순수한 연기라는 게 관객에게 왜 자연스러워 보일까라고 쓰면 될 걸 왜 부자연스러워 보이지 않을까 하면서 말을 꺾어버렸잖아. 그러니까 이게 해석을 하기 힘들게 만들려는 약간 꼼수 같은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 어려움을 느꼈다라는 거겠지. 왜 자연스러워 보여? 연기를 하는 거 왜 자연스러워 보여? 관객들이 누군데? 결국은 익숙하잖아. 현실에서 어디에 익숙해? 사람들한테 익숙하잖아. 어떤 사람들? 그 사람들의 표현이 다소 불명료한. 자, 여기서 또 어려운 그런 부분이 어디가 있냐면, be accustomed 하고 뒤에 뭐 붙여서 익숙한이라고 해석해? be accustomed to, 뭐뭐에 익숙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 be accustomed to 하면 뒤에 to가 나와야 될 것 같거든? 근데 그 to를 여기서 주는 게 아니고 여기서 줬어. 그러니까 in real life라는 전치사구를 중간에 끼워 넣어서 일부러 be accustomed to가 벌어지게 만든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해석이 어려웠다고.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을 해석하는 게 벌써 턱 막혀버리니까 문제를 보자마자 부담을 느끼는 거겠지. 이거를 그러니까 풀어서 설명을 해줄게. 관객들이 영화를 보면서 연기를 보면 자연스럽게 느낀대. 왜 자연스럽게 느낄까? 관중들은 결국은 얘네들한테, 그러니까 실제 삶에서의 사람들한테 익숙하잖아. 얘네들이 누군데? 얘네들이 하는 표현은 다소 불명료한데, 우리가 현실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하는 말들은 불명료한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연기를 보면, 그 순수한 연기를 보면 왜 자연스럽게 느껴? 현실하고 영화는 분명히 다른 건데 왜 영화를 보면서 자연스럽게 느낄까? 이런 주제를 꺼낸다라고 생각하면 돼. 말이 되게 어렵지. 자,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식은,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식은 그리 날카롭지 않습니다. 말이 어려워. 머리에 잘 와닿지가 않지. 다음 거. They are not in the habit of observing closely the play of features of their fellow men. 사람들은 어떤 습관이 없냐면 가까이 관찰하는 습관이 없어. 자세하게 관찰하지 않아. 뭐를? 동료들의 하는 행동의 특징을 자세하게 관찰하는 습관이 없어.
현실에서건 영화에서건 사람들은 내 옆에서 어떤 애가 행동을 하면 그걸 그렇게 자세하게 관찰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지 않아. 이건 뭔 말인지 알겠지? 옆에 애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냥 뭐 행동 하나보다 뭐 무슨 행동을 하는지 디테일하게 보지 않는다고. 그들은 얘네들이지. 그들은 실망한다, 만족한다. 뭐에? Grasping the meaning of what they see. 그들이 보는, 내가 뭔가를 봤어. 옆에 애가 행동을 하는 걸 보는데 그거의 의미만 내가 잡으면 만족하는 거지. 이게 앞에 말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면 돼. 옆에 애가 하는 행동을 자세하게 관찰 안 해. 그냥 의미만 알면 만족해. 이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satisfied가 정답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러므로 they often take in the overemphasized expression in the film actors more easily. 여기까지만 일단 해석을 해보면 사람들은 받아들여. 배우들이, 영화 배우들이 막 되게 과장된 표현을 하면 쉽게 받아들여? 당연하겠지. 왜냐하면 나는 평소에 그냥 옆에 애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의 의미 정도만 받아들이면 만족하면서 살아왔거든. 근데 영화를 보니까 얘가 행동을 되게 과장되게 하네? 그럼 내 눈에 쏙쏙 박힐 거 아니야. 그러니까 쉽게 받아들입니다. 뭐보다? 되게 자연스러운 거보다 그 영화 배우들이 과장된 표현을 하면 내가 쉽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as far as lovers of art are concerned, 얘네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they do not look at the movie for imitation of nature. 그들은 영화를 보는 게 자연을 모방하는 걸로 영화를 보는 게 아니고, 이거 나데이 법이지. 자연을 모방하는 거로서 영화를 보는 게 아니고 뭐로서 보냐면 영화를 볼 때 예술로서 영화를 보게 됩니다. 그들은 알아. 예술적 표현이, 현실적 표현이,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앞에서 사람들이 영화를 볼 때는 영화가 자연을 모방하는 게 아니고 영화가 예술을 모방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artistic이라고 고르면 이건 약간 실수가 돼. 왜냐면 여기서 앞에 내용하고 뒤에 내용하고 같다라는 게 없거든. 그들은 알고 있다. 예술적 표현이, 현실적 표현이 항상 설명을 하는 거고 교정, 정제를 하는 거고 명백하게 만드는 거야. 묘사되어지는 물체를 명백하게 만드는 거다라고 알고 있어. 여기 보면은 성격을 잘 봐봐. 설명을 하나하나 해준대. refine, 교정해주고 뭐 이렇게 딱 잘 만들어주는 거지. 정제를 해주는 거지. 그다음 making clear, 명확하게 만들어주는 거래. 이게 예술적 표현이야, 현실적 표현이야? 모른다고. 그러니까 여기서 앞에서 아트를 얘기했기 때문에 artistic이다라고 고르는 건 좀 안 되는 거고 좀 기다려. 여기서 고를 수가 없어. 다음 거. Things that in real life are imperfectly realized, merely hinted at, and entangled with other things까지. 어떠한 것들이냐면 현실에서 부정확하게 깨달아지고,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게 깨달아지고 단지 그냥 힌트만 주어지는 거고 다른 것들하고 얽혀있는 것들은 여기 나와. 현실에서 뭔가 되게 부정확하고 그냥 힌트만 주는 거고 다른 거랑 얽혀있다는 얘기는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지. 근데 이건 현실이거든. 현실에서 이렇다니까 명확하고 정제하고 설명하는 건 현실이 아닐 거야. 여기서 아티스틱을 고르면 돼. 이걸 보고. 자, 현실에서 이렇게 뭔가 부정확하게 불명확하게 보이는 것들은 등장합니다. 예술 작품에서 완전하게 등장하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도 풀 수 있는 거지. 예술 작품에서 완전하게 전체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상관없는 것들과 분리할 수 없는 걸까, 상관없는 것들로부터 자유로운 걸까를 생각해 보는 건데, 상관없는 것들과 분리할 수 없다는 건 되게 상관없는 것들을 품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명백하지 않은 거고, 상관없는 것들로부터 자유롭다는 얘기는 상관없는 것들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얘기잖아. 근데 예술 작품에서는 뭔가 이렇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깨끗하게 보여주고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럼 상관없는 걸로부터 자유롭다가 정답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답이 이렇게 조합한다. 몇 번이야 그러면? 5번이지? 이게 오답률 3위였대. 참 읽으면서 숨이 턱턱 막히지. 뭔가 머릿속에 내용도 잘 안 들어오고. 그래서 어휘 문제는 이렇게 해결. 보통 해설 강의를 하다 보면 나는 항상 어휘를 하긴 하는데 다른 선생님들 보면 어휘를 잘 안 하지. 왜 안 할까? 그냥 쉽게 풀 거라 생각하나? 잘 모르겠어. 31번 보자. 자, 31번 빈칸 추론을 볼 건데 얘는 정답률이 오답률이 5위였어. 5위. 얘는 정답률이 47%였대. 그러면은 한 반 정도가 풀렸다는 얘기가 되겠지. 이거는 넌 어땠어? 풀면서?
이것도 어려웠지 조금. 내가 생각할 때 가장 매력적인 오답으로 나올 만한 게 뭐였냐면, 일단 정답은 4번이거든. 가장 매력적인 오답으로 나올 만한 게 5번이었어. 1번, 2번, 3번을 고르면 사실 말이 안 돼. 독해가 안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정답은 4번. 이걸 읽기 전에 수거 하나만 보고 들어가자. 이런 게 있어. Not A so much as B. Not so much A as B. 이게 무슨 뜻이냐면 똑같은 말인데 A라기보다는 B라는 의미를 가져. 여기 보면 not A니까 A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면 조금 받아들이기가 편할 거야. A라기보다는 B라는 의미를 가져. 됐어? 들어가 보자. 자, one unspoken truth about creativity. 창의성에 대한 얘기되어지지 않은 진실이 하나가 있어. 그건 뭐냐면 not A so much as B.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A라기보다는 B라고 해석을 하겠다라는 건데, 크리에이티비티에 대해서 말되어지지 않은 진실 하나가 뭐냐면은 창의성이라는 건 뭐라기보다는 와일드 탤런트, 여기서 와일드를 야생의라고 해석을 하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타고난이라고 해석하는 게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창의성이라는 건 타고난 재능이 아니고 뭐야 이렇게 가는 거지. 그러니까 빈칸에 들어갈 말을 좀 타겟팅을 해보면 빈칸에 들어갈 말을 이렇게 쓰자. 창의성은 재능이 아니라 빈칸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창의성이 대체 뭔지를 말하는 글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읽어볼게. To find a few ideas that work. 효과가 있는 아이디어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You need to try a lot. 너 많이 시도해야 돼. That don't. 여기에 생략된 말은 사실 don't work지. 효과가 없는 거 너 많이 시도를 해야 돼. 일단 알겠어. It's a pure numbers game. 이거 숫자 게임이야. 자, 방금 읽었던 문장하고 그러니까 지금 읽은 문장하고 방금 읽은 문장하고 겹치는 거 보여? 봐봐. Try a lot. numbers game 같은 말이지. 많이 해야 돼. 많이. 창의성이라는 건 뭔가 네가 많이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 말이 중복이 됐기 때문에 이게 뭔가 주제 쪽으로 다가가는 거겠다라고 생각하면 돼. 중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많이 해야 돼. 숫자 게임이야. 천재들은 반드시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더 높은 성공률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다른 창작자보다 천재들이 더 높은 성공률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야. 이게 무슨 말이야 결국은. 천재들이라 그래서 얘네들이 성공률이 높은 게 아니고 얘네들도 많이 하는 거라고. 그치? 성공률이 높지 않으니까 많이 하겠지. 성공률이 높으면 조금만 하겠지만 그들은 나왔다. do more. 그냥 많이 하는 거야. 그리고 they do a range of different things. 얘네들은 되게 다양한 다른 것들을 합니다. 말이 계속 비슷해. They have more success and more failure. 얘네들은 성공도 많이 하고 실패도 많이 한대. 결론적으로 많이 한다고. 똑같은 말이 반복이 되고 있지. That goes for teams and companies too.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해야 성공을 한다라는 이 사실은 팀과 회사에도 적용이 됩니다. It's impossible to generate a lot of good ideas without also generating a lot of bad ideas. 불가능합니다. 많은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건 불가능해. 뭐 없이? 많은 나쁜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거 없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네가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만들어내고 싶으면 나쁜 아이디어도 많이 만들어야 돼. 결론적으로 숫자 게임이야를 말하는 거겠지. 말이 반복되고 있어. The thing about creativity is that 창의성에 대한 것은 뭐냐면 시작할 때 여기 있지. 처음에 You can't tell. 너 말할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혹은 구분할 수가 없어. 어떤 아이디어가 성공할 거고 어떤 아이디어는 실패할지 너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많이 하라고. 그치? 그래서 유일한 것은 네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fail faster. 더 빨리 실패를 하고 더 빨리 실패를 하는 거야. 뭐 하려고? 네가 다음 거 해보려고. 이거 실패했으니까 다음 거 빨리 해봐야겠다. 이것도 실패했으니까 다음 거 해봐야겠다라는 게 결국은 많이 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빈칸에 들어갈 말은 뭐냐면은 많이 해본다고.
창의성은 재능이 아니라 뭐냐면은 네가 많이 해보는 거야. 빨리빨리 많이 해보는 거야가 정답이야. 빨리빨리 많이 해보는 거니까 정답이 4번이지.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면 4번이 보이잖아. 자, 5번은 어떻게 하면 5번을 생각할 수 있냐면은 이게 어디 갔지? 천재들이 더 높은 성공률을 가지는 게 아니다라는 말은 창의성은 재능이 아니다라는 말하고 겹치거든. 근데 여기만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창의성은 재능이 아니야. 천재들이라 그래서 높은 성공률을 가지는 건 아니고 이렇게 뭔가 얻어나가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5번이 보여. 타고나는 게 아니래잖아. 타고나는 게 아니고 내가 실패를 거듭하면서 얻어나가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성취라는 단어가 5번에서 보인다. 근데 사실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게 많이, 여러 번, 숫자 게임, 뭐 실패도 많이 해야 성공도 많이 이런 말을 반복적으로 했잖아. 그러니까 이 글 쓴 사람의 의도 자체는 많이 해봐야 돼, 많이 빨리빨리 해봐야 돼 이기 때문에 4번이 더 맞다라고 보는 게 맞겠지. 성취라고 보는 것보다는 많이 해본다 쪽으로 답을 고르는 게 맞을 거야. 정답이 4번. 자, 한 단어짜리 빈칸 문제였는데 생각보다 약간 까다로웠어. 자, 그 다음에 32번. 32번을 보면 얘는 생각보다 좀 쉬웠던 것 같아. 빈칸 추론 문제 중에서 이렇게 많이 무리 없이 풀 수 있었던 것 같아. 읽어보면 Let me spend a moment. 좀 시간 좀 써보자. 어디에? 아이디어에. 어떤 아이디어야? Adjusting to another person's mental orientation. 자, 멘탈 오리엔테이션 이러면 조금 어렵지. 오리엔트가 뭐야? 오리엔트. 방향을 나타내는 일반적으로 동사로 많이 해석하지. 향하게 하다 이렇게 해석하거든. 그래서 멘탈 오리엔테이션이면 정신적 방향, 그치? 정신적 방향. 다른 사람의 정신적 방향에 좀 적응한다라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자. 뭔 소리야? 그치? What I mean is that.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제가 풀어주겠대. 내가 말하는 게 뭐냐면 At any moment, 어떤 순간에 어떤 사람은 빈칸을 가지고 있어. 자, 빈칸이 이렇게 초반부에 등장을 했으니까 타겟팅을 하는 건 좋은데 이거는 타겟팅을 하기에는 너무 이렇게 딱 잡히지가 않아. 그냥 어떤 사람은 뭘 가지고 있대. 그래서 뭔데? 그냥 주제 고르면 되겠다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어차피 빈칸은 언제나 주제를 가지고 형성을 하거든. 그러니까 읽으면서 주제가 뭔지를 생각하면서 읽어보자. 어떤 사람이 이걸 알아챕니다. 저거라기보단 뭔 소리? 그리고 그녀는 느낌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그녀가 판단을 할 거야. 어떤 거에 대해서. 뭐라기보다는 another aspect of event. 그 어떤 사건이 가지고 있는 다른 측면이라기보다는 어떤 한 측면에 대해서 그녀가 느낌을 받고 판단을 할 겁니다. 뭔 소리야? 만약에 그녀가 배고프다면 예를 들어서 그녀는 알아차릴 겁니다. 그 가게가 식료품을 팔고 있다는 걸 알아차릴 겁니다. 배가 고프니까 식료품을 팔고 있대. 그녀의 친구가 알아차릴 겁니다. 그녀의 친구는 오직 뭐만 알아차릴 거냐면 그 가게가 신문만 팔고 있다는 걸 알아차릴 겁니다. 여기서 뭔가 느낌이 와. 배고프면 저 가게가 먹을 걸 팔고 있네를 알아차려. 근데 친구는, 배고프지 않은 친구는 신문을 팔고 있네라고 알아차려. 내가 생각하는 거랑 제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르지? 만약에 그녀가 돈이 부족하다면 그녀는 화가 나. 과일이 너무 비싼 거에 화가 나. 반면에 그녀의 친구는 유혹을 받아. 뭐 때문에? 뭐에 의해 유혹을 받아? 막 과즙이 풍부한 막 복숭아 때문에 유혹을 받아. 알겠다. 돈이 없으니까 저 너무 비싸. 막 화가 나. 내 친구는 저 좀 사 먹고 싶은데 라고 생각을 해. 생각하는 게 다른 거지. 그러니까 앞에서도 배고프면 먹을 걸 판다라는 게 내 눈에 보이는 거고, 친구는 배고프지 않으니까 신문을 판다라는 게 보이는 거고, 내가 생각하는 거랑 제가 생각하는 거랑 다른 거지. 또 만약에 그녀가 돈이 부족하면 과일이 비싼 게 화가 나는데 친구는 돈이 부족한 상황이 아니니까 그냥 먹고 싶다라는 생각을 한대. 다음 거 읽어볼까? 어떠한 측면에서 그 두 친구들은 experiencing the same shop, 똑같은 가게를 경험하고 있어. 그리고 그 가게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경험하고 있지만 그들은 having quite different experience, 다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게에 대해서. 자, 그만 읽자. 주제가 뭐냐면 쟤랑 나랑 생각하는 게 다르다고. 상황에 따라서, 처한 상황에 따라서 생각하는 게 다르다잖아. 그러면 어떠한 순간에 어떤 사람은 뭘 가진다? 다른 사람과 다른 경험을 가지게 된다. 혹은 다른 사람과 다른 생각을 한다. 다른 사람과 다른 측면을 받아들이게 된다가 정답인 거지. 선택지를 볼게. 1번 더 나은 선택을 하고 싶다. 아니고 2번
관점을 가지는데 다른 사람과 비슷한 관점을 가진다. 반대말이지. 다른 관점을 가진다가 맞는 말이겠지. 3번. Personal preference on where to shop. 이게 여기까지는 그럴듯하게 맞아. 개인적인 선호. 사람들마다 다르다. 괜찮은 것 같거든. 근데 어디서 쇼핑할지에 대해서 개인적인 선호를 가지고 너무 많이 들어갔지. 일반적인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쇼핑하자는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니까 3번도 버릴 필요가 있어. 4번. Particular take on what is happening.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particular take를 가지는 이게 딱 이 부분만 해석을 하면 해석이 안 되거든. 근데 내용을 알고 빈칸에 들어갈 말이 뭐다를 생각한 다음에 보면 보인다. 빈칸에 들어갈 말이 뭐였어? 쟤랑 나랑 다른 생각을 한다. 다른 걸 받아들인다잖아. 그러면 어떤 사람이 particular take를 가진다는 얘기는 다른 걸 가진다라고 해석하는 거야. take를 명사 해석하는 거야. 특정한 take를 가진다. 그러니까 쟤랑 나랑 서로 다른 걸 가져가게 된다.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다른 걸 가져가게 된다. 생각이 다르다. 관점이 다르다. 정답이 4번이지. 5번 한번 볼까? tendency, 경향을 가져. 전통, 뭐 전통이야. 아니지. 정답 4번. 그래서 31번보다는 32번이 살짝 더 쉬웠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 33번. 자, 공포의 33번. 얘가 엄청 어려웠지. 이거는 풀면서 덜덜덜덜 흘렸어. 정말 어려웠고 정답률이 꼴찌야. 그러니까 오답률이 1위였고 오답률이 37%. 어마어마해 진짜. 37%가 정답을 맞췄다는 얘기는 여기서 찍어서 맞은 애들도 있단 말이야. 정말 이걸 풀어서 맞춘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도 돼. 나도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좀 잘 전달이 될까 진짜 고민 많이 해봤거든. 근데 결론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다에 대해서 생각을 한 게 뭐냐면은 다른 선생님들이 수업한 걸 사실 봤어. 다른 선생님들은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나 내가 더 잘하고 싶어서. 근데 그러니까 답을 알고 있는, 그리고 어떻게 풀지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알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거 이렇게 풀면 돼라고 진짜 멋있게 말할 수 있거든. 근데 그거는 학생한테 나는 좋지 않다 생각해. 초장에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진짜 학생의 입장에서 이걸 접근을 해볼게. 이걸 시험장에서 만났어. 자, 첫 문장 보자. 빈칸이 이렇게 뒤에 있으니까 뭐 타겟팅을 하긴 약간 애매하고 올라가서 바로 시작을 해볼게. 자, externalization. 이게 external이 외적인, 외부의라는 의미를 가져. 근데 여기에다가 lies를 붙여서 외면화하다라는 의미가 될 거고 에이션을 붙여서 명사가 된 거지. 그래서 외면화라고 해석을 할 건데 외면화라는 단어가 되게 추상적이어서 externalization is the foundation. 외면화는 근본입니다. 뭔 소리야 이렇게 돼버려. 그래서 당황스러웠을 거야 시험장에서 봤을 때. 아무튼 해보자. 외면화는 근본인데 어떤 근본이냐면 그 근본으로부터 많은 이야기 대화가 만들어진대. 외면화는 근본인데 그 근본에서 많은 이야기 대화가 만들어져. 와닿지가 않지. 출제자가 아예 노린 것 같아. 니네 이거 못하지? 알아서 풀어봐 이러는 식으로. 이것은 요구합니다. 어떤 특정한 이동을 뭐에 있어서? 언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변화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걸 요구를 합니다. 뭔 소린데? 그냥 언어를 다르게 사용하라고 얘기를 하는 건가? 종종, often, externalizing conversation, 대화를 외면화한다라는 건 뭘 포함하고 있냐면 tracing the influence of the problem in a child's life over time. 시간이 지나면서 아이의 삶에 있어서 문제의 영향을 추적하는 걸 포함한대. 말이 어려운데 시간이 지나면서 애가 살아가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문제가 있었나 봐. 근데 그 문제가 끼치는 영향을 추적해 보자라는 거야. 그 문제가 대체 아이한테 어떤 영향을 가졌었나를 추적해 본다라는 걸 포함하고 있대. 역시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그리고 어떻게 그 문제가, 자, 파워가 뭐야? 힘이지? 인파워 뭐야? 힘을 부여하다야? 강화하다야? 디스인파워면은 약화시키다야. 그치? 그 문제가 어떻게 그 아이를 약화시켰는지를 추적해 볼 거야. 어떻게 함으로써? Limiting his ability. 아이의 능력을 제한함으로써 아이를 약화시켰어. 어떤 능력을 약화시켰냐면 다른 관점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아이의 능력을 제한함으로써 아이의 능력을 뭐 약화시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몰라 뭔 소린지. 그치? 긴장한 상황에서 보면 더 모른단 말이야.
상담가는 도와준다. 아이가 변하게 도와준다. 뭐 함으로써 변하게 도와주냐면 deconstructing이란 얘기는 구성하다를 반대말로 하는 거니까 허물다라고 해석하면 돼. 옛날 이야기를 허물어. 그리고 재구성할 거야. preferred story. 더 선호되어지는 이야기를 재구성할 거야. 그 자신에 대해서, 그 삶에 대해서. 자, 상담가가 아이가 변하게 만들어 줄 거래. 근데 어떻게 변하게 만들 거냐면 옛날 이야기는 허물 거고 아기가 좋아하는 이야기는 다시 만들어낼 거야. 삶에서. 뭔가 알 것 같아. 그러니까 힘든 건 허물어 버리고 네가 좋아하는 것만 기억해. 그러면은 애가 좋아지겠지. To help the child to develop a new story. 아, 이걸 해야 되니까. 뉴 스토리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뉴 스토리라는 얘기가 reconstructing이라고 생각한다면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걸 돕기 위해서는 상담가와 그 아이는 어떤 때를 찾아볼 거냐면 문제가 아이한테 아이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던 그 때를 한번 찾아볼 거야. 지금 아기가 문제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나 봐. 근데 그 문제가 얘한테 영향을 끼쳤던 거는 걔가 고생을 하는 거잖아. 애가 영향을 끼치지 않았던 그때를 한번 찾아볼 거야. 편하게 마음을 가졌던 그때를 찾아볼 거야. 그리고 어디에 포커스를 할 거냐면 다른 방식의 포커스를 할 거야. 그리고 아이가 생각하는 다른 방식의 포커스를 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네. 자, 여기 보면은 말이 반복된 게 확인이 된다. 여기 봐봐. 이 표현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아이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았던 그때를 찾아보고 다른 거에 집중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게 이 말하고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될 거야. 그치? 옛날 이야기, 내가 힘들었던 때는 버릴 거고 새로 내가 마음에 드는 걸 받아들일 거야. 문제가 아이한테 영향을 주지 않았던 그때를 한번 찾아볼 거고 생각하는 다른 방식을 가지게 될 거야. 그리고 뭐 생각도 하고 느끼고 행동을 하는 다른 방식을 집중하게 될 겁니다. 거기에 집중하게 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읽는 입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초반부는 진짜 외계어야.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여기 뭐 카운셀러 나오는 부분부터는 대강 뭔지 알겠어. 상담가가 아이를 도와줄 건데 네가 고생했던 힘들었던 기억은 우리 버리자. 좋은 기억만 갖자. 그리고 그 좋았던 거에 집중을 하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 근데 여기 봐봐. 디즈가 나왔다. 디즈가 나온다는 얘기는 우리가 간접쓰기 할 때 되게 많이 써먹는 거지만 앞에 나왔던 내용을 받아주는 거지. 출제자가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제시한 게 이건 것 같아. 이러한 뭐 이거는 이렇게 가는 거지. 이러한 빈칸은 도와준다. 아이가 만들어내도록 새로운 스토리를 선호하는 스토리를 만들어내도록 도와준다. 그러면 이러한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볼까 하고 생각을 하면서 빈칸을 채워보자. 뭐가 아이를 도와줄까? 힘들었던 기억은 버리자. 네가 좋게 생각했던 그런 때에 집중하자. 다르게 생각하는 거에 집중하자. 이게 정답인 거잖아. 그러면 선택지를 하나씩 볼게. 자, 빈칸에 들어갈 말을 다시 생각을 정리를 하면 힘들었던 거 버릴 거고 네가 다르게 생각하는 걸 우리 한번 찾아보자. 거기에 집중하자. 1번. 문제가 되는 스토리에 대한 예외. 이게 정답이네. 문제가 되는 스토리에 대한 예외. 이게 뭔 얘기냐면 문제가 되는 스토리가 힘들었던 시간이라고 생각해봐. 여기 문제가 영향을 주었던 그 시간 어디 갔어? 안 보여. 여기 문제가 아이를 뭐 약화시킨다, 리미트한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 그게 프로블럼 스토리거든. 근데 그거에 대한 예외라고 얘기를 하는 건 거기서 빠져나오겠다라는 거고 문제가 너한테 영향을 주지 않았던 그때를 찾아보자라는 거야. 문제가 너한테 영향을 주지 않았던 그 예외적인 순간을 찾아보자. 그래서 정답이고 선택지를 하나씩 볼게. 문제가 워낙 어려웠으니까. 2번도 좀 매력적인 오답이라고 볼 수 있었거든. 보면 거리를 둔대. 뭐로부터? 대안적인 스토리로부터. 이게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돼. 거리를 둬. 문제가 나한테 영향을 주지 않았던 그때를 찾아갈 거야. 그러면 내가 그 문제로부터 멀어지겠다는 거거든. 문제가 나한테 영향을 주지 않았던 때를 찾아 문제로부터 멀어져야겠다. 그러니까 distance from 맞는 것 같아. 근데 왜 틀렸냐면 alternative story라는 얘기는 대안적인 이야기라는 얘기거든. 그럼 이 대안적인 얘기라는 건 기존에 있던 이야기야? 새로 찾은 이야기야? 새로 찾은 이야기지. 거기에서 거리를 두면 안 되지. 우린 여기로 가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2번은 틀렸어. 3번
problems that originate from the counselor. 이거 헛소리지. 상담가가 만들어내는 문제 절대 아니고. 4번 efforts to combine old and new experience. 옛날 경험과 새로운 경험을 결합할 거야? 아니지. 옛날에 내가 고생했던 슬픈 경험으로부터 멀어질 거란 말이야. 결합하면 안 되는 거니까 4번도 버려. 5번 methods of linking the child's story to another.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다른 사람의 이야기하고 결합을 해? 왜 결합을 해? 상관없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정답은 1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아무런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선택지 1번을 보고 예외, 뭔 소리야 이렇게 돼버려. 근데 빈칸에 들어갈 말이 뭐겠다라는 걸 생각을 해보고 나서 1번을 보면 좀 보이지. 빈칸에 들어갈 말이 그 문제가 나한테 영향을 주지 않았던 시대를 찾아보겠다.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예외가 되는 부분을 찾아보겠다. 거기에 집중하겠다. 그럼 내가 나아질 거니까. 이렇게 가면 정답이 1번이라고 해결이 되는 거지. 자, 매우 어려운 문제였던 것 같고 정말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를 만나면 호흡곤란을 일으킬 만한 정말 34번 가보자. 자, 34번은 비교적 평이해. 이게 보면은 빈칸 추론이 31, 2, 3, 4번이잖아. 31번 살짝 어려웠고 32번에서 쉬웠고 33번에서 매우 어려웠고 34번에서 풀만해. 이런 느낌이거든. 그러니까 평가원이 이렇게 좀 호흡 조절을 하라고, 숨 막혀 죽지 말라고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자, 처음에 보면 The narrative that people create.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이야기는 근데 왜 만들어내? Understand their landscape. 랜드스케이프가 보통은 풍경이라고 많이 해석을 하거든. 근데 여기서 그들의 풍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이야기는 이게 풍경을 이해해야 돼. 약간 이상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뒤를 보고 나서 저 랜드스케이프라는 단어를 다시 생각해 볼게. 그러한 이야기들은 보아집니다. 뭐라고 보아지냐면 마케팅 가능한 총체라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수입의 출처야. 그 거주민들에게 있어서. 지금 무슨 마케팅, 수입 이런 거 얘기하는 걸 봐서는 랜드스케이프는 관광지일 거야. 뭔 얘기냐면 사람들이 관광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만들어내는 이야기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는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있다. 이야기를 만들어내면 되게 감성적이잖아. 사람들이 많이 몰려올 거고 마케팅의 효과를 누리게 되는 거고 돈도 많이 벌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이야기를 부여한다. 관광지, 이제 관광지인데 어떤 관광지냐면 되게 강력한 그 장소의 정체성을 가지는, 여기서 이 정체성이라는 말은 이야기라는 말하고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 관광지가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이점을 가져. 마케팅에 있어서 이점을 가집니다. As it is relatively easy to compartmentalize and market their natives. 이렇거든. 상대적으로 쉬워. 구획하다라는 뜻인데 그들의 이야기를 구획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마케팅으로 사용하기가 쉬워지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같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관광지가 이야기를 가지면 마케팅 효과를 누리면서 관광지로서 성공을 한다. 그러한 장소들은,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장소들은 마찬가지로 단점도 가질 겁니다. 여기서 역접을 취한 거지. however를 뒤에다 줬네. 자, 단점도 가질 겁니다. 만약에 그 장소의 정체성이 뭐랑 묶여 있냐면 특정한 산업과 묶여 있으면 그 지역의 주민들은 강하게 부착됐다고 느껴. 뭐에 부착이 되어 있어? 그 장소의 정의에 강하게 부착이 되어 있대. 여기서 얘랑 얘는 같은 말이야. 그 장소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너무 강하면 내가 거기에 찰싹 달라붙어 버려. 어떤 definition? Stem from involvement in that industry. 그 산업에 관련된 걸로부터 나오는 그 장소에 대한 정의. 그러니까 이게 산업은 아마 쉽게 생각을 하면 여행 산업을 말하는 거야. 내가 그 여행 산업으로 먹고 사는 그 장소에 살고 있는데 내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라는 생각으로부터 나오는 어떤 장소에 대한 정의에 너무 강하게 애착을 보이면 이런 얘기가 되겠지. 문제가 생길 거래. 그리고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빈칸할 겁니다. 뭐를 위해서? One, based on tourism industry. 그
여행 산업을 베이스로 하고 있는 것을 위해서 사람들은 빈칸하게 될 겁니다. 그럼 빈칸에 들어갈 말에 대한 논거가 지금 나왔을까? 안 나왔을까? 안 나왔겠지. 지금까지 얘기한 게 뭐였어? 관광지가 정체성을 되게 강하게 가지면 처음엔 좋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however를 기준으로 글을 꺾었다? 그럼 뭔가 마이너스인 건 알겠지. 마이너스인 건 알겠는데 그 마이너스를 어떻게 진술을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른단 말이야. 뭐 강하게 애착심을 가진다. 그래서 뭐? 이렇게 돼버리잖아. 그러니까 최소한 마이너스가 들어가겠다라고만 생각을 해보고 뒤를 읽어볼게. People rooted in landscape. 그 관광지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은 뭘 느껴? 강한 커넥션을 느껴. 다른 멤버들한테 강한 커넥션을 느껴. 쟤랑 나랑 엄청 강하게 연결되어 있어를 느껴. 그리고 이 사람들은 화가 나. 뭐가 화가 나? 외부 사람이 들어오면 화가 나. 근데 외부 사람이 어떤 외부 사람이냐면 그들이 생각하기에 그 외부 사람들은 달라. 쟤는 나랑 달라. 그리고 challenge their common identity.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공통의 정체성을 파괴하러 왔어. 제가 외부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공통의 정체성을 파괴하러 왔어. 그럼 난 쟤를 보고 화가 난다는 거지. 그럼 빈칸에 들어갈 말에 대해서 논거가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 외부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런 거. 또 마지막으로 그 지역 주민들은 느낄 겁니다. 이러한 과정이 감소시켜 그들의 정체성을 to mere commercial transaction. 이러한 과정이 그들의 정체성을 그냥 단순한 상업적 거래로 감소시킬 거라고 느낍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희생한다고. 독특한 걸 희생한다고. 그리고 그들 장소에 대해서 특별한 걸 희생한다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내가 저 외부 사람이 들어왔을 때 외부 사람을 부정한다라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냥 장사치에 지나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빈칸에 들어갈 말은 결론적으로 외부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는 말 플러스 자기들이 외부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 뭔가 좀 안 좋게 생각한다. 우리 이래도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 정답가 그 정도가 정답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선택지에서 정답을 골라보면 1번이 되겠지.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거에 대해서 저항한데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게 싫어. 외부 사람이 들어와서 쟤는 우리의 정체성을 깨트리러 오는 사람이라고 믿으면 난 쟤가 너무 싫은 거야. 우리의 정체성에 매우 강한 애착심을 보인다. 정답 1번. 이렇게 고르면 되겠지. 조금만 쉬었다가 할까?